애니메이션 속에는 종종 이걸 어떻게 이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능력자들은 대부분 세계관 최강자로 등장해 주인공을 가로막는 적으로 등장하거나 가끔 도와주는 아군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다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중 전투력이 형편없이 약해 능력이 아깝다는 소리를 듣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강한 능력을 가졌는데 약한 캐릭터입니다. 카미나리 덴키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대전이라는 개성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이 능력은 표면에 전기를 두르는 능력으로 대다수의 능력자 배틀몰에서 전기 능력이 강력하게 표현되는 만큼 카미나리 역시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강한 캐릭터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카미나리는 작중 강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약한 캐릭터로 취급됩니다. 카미나리의 개성인 대전은 넓은 범위로 방전을 하거나 최대 200볼트를 낼 수 있는 등 화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강력한 능력인 만큼 단점 또한 강해서 작중에서는 약한 캐릭터 취급을 받는데 바로 능력을 과하게 쓰면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중 초반 대량의 빌런들에게 방전을 시도해 바로 바보가 되어 전투불능이 된 것은 물론 체육대회에서 비반의 시오자키 이바라와 싸울 때도 너무 강력한 방전으로 인해 빠르게 리타이어하기도 했죠. 差別法で130万ボルト 심지어 이런 단점보다 더욱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 바로 전기를 뿜기만 할 뿐 뿜어내는 전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포트 아이템의 의존도가 상당히 심해 서포트 아이템이 없을 경우 동료가 없을 때만 개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한 캐릭터가 되었죠.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답없는 약함을 보여줬음에도 소상해방전선 제압편에서 번개를 쓰는 빌런의 공격을 막는 등 그래도 나름의 활약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고 하네요. 휴가 히다타는 나루토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나루토 속 히로인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나뭇잎 마을 명문가인 휴가 일족 종가 출신으로 작중 혈연 하나는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좋은 혈연을 가진 히나타지만 안타깝게도 작중에서는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히나타는 휴가 일족의 전해 내려오는 배간이라는 동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술은 모든 동술의 시초로 차크라를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닌자의 자멸과 차크라가 흐르는 혈맥인 경락계까지 세세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동술을 가진 휴가 일족은 경락계를 틀어막고 봉쇄하는 유권을 사용해 작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전투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나타는 재능이 너무 없어 강한 능력을 가진 게 분명함에도 낮은 전투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중근 닌자 3차 예선전에서 자신의 사촌인 휴가 네지와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 네지와 나름 접전을 벌이나 싶었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당하다 못해 패배하기까지 했습니다. やっと私はナルト君 이뿐 아니라 2부에서도 구렘의 정준에 당하거나 페인에게 단 한 번의 공격 이후 패배하는 등 안 그래도 약한데 상대도 너무 강해서 이미 좋지 않은 전적이 더욱 안 좋아지기도 했죠. 심지어 제4차 닌자 대전에서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신미분열체와 싸울 때조차 다른 캐릭터들은 여러 마리를 처리할 때 본인은 한 마리 잡는데도 애먹는 등 누가 봐도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작중에서 본가에서만 전해오는 유보상사건을 사용하거나 본인만의 술법인 수호팔계 64장을 사용하는 등 기술 하나만큼은 강력한 게 많지만 네임드 빌런에게는 제대로 된 유효타를 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골드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프리저 휘하의 특수부대인 비뉴 특전대의 일원입니다. 그는 특전대 내에서 상당히 오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특수부대인 만큼 상당히 강력하겠지? 라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굴드는 작중 형편없는 전투력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다 못해 웃기까지 했습니다. 굴드는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비뉴 특전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염동력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금력 무기 등 다양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능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시간 정지로 굴드가 숨을 참을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정지시킬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초능력이냐면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한 캐릭터이자 강자 중 한 명인 히트가 0.1초만 시간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 굴드는 그 이상으로 시간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능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강력한 게 맞는데 문제는 굴드 자체의 전투력이 형편없이 낮아 작중 시간 정지를 사용할 때마다 추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バカめ그 결과 자신의 상대인 크리린과 선호반의 공격에 반격은커녕 급하게 도망치기 바빴고 나중에는 숨이 차서 시간 정지를 쓰지도 못하거나 방심하다가 베지터한테 일격에 쓰러지기도 했죠. 여담으로 작중 굴드는 베지터보다 전투력이 낮아 그에게 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웃긴 건 이런 그의 전투력이 베지터보다 전투력이 낮은 크리린보다 낮아 대체 왜 열등감을 가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후루즈미 오로치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와노쿠니 편 당시의 쇼군인 캐릭터입니다. 그는 사왕 카이도와 손을 잡고 와노쿠니를 지배한 폭군이자 암군으로 와노쿠니 전역을 폐허로 만든 빌런인데요. 이렇듯 지배자의 강력함을 보여줄 것 같은 오로치였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심하게 아까울 정도로 약했습니다. 오로치는 작중 등장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 중 하나로 뱀뱀 열매, 모델 야마타노 오로치를 먹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희귀한 열매로 취급받는 동물계 환수족 열매 중 하나로 복용하면 머리가 8개인 야마타노 오로치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로치様が バケたか小紫 거기에 8개의 머리가 다 베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 다수의 목숨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죽인다 하더라도 되살아날 수 있죠. 이는 변신하기 전인 인간등일 때도 마찬가지로 작중에서 오로치가 카이도한테 목을 베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도망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야마토노 오로치로 변신하면 덩치 역시 상당히 커져 피지컬 하나만큼은 상당히 좋아지는 건 물론 이런 피지컬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열매 하나만큼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게 맞지만 문제는 오로치가 심각하게 약해서 열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중 아카자야 9남자들 전원 오로치가 무서워서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뒷배인 카이도의 힘 때문에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었을 정도죠. 그래서인지 작중 그가 직접 전투를 하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카이도에게 처음 베어 한 번 죽고 이후 아카자야 9남자들에게 다른 머리가 또 베어 다수의 생명이 없어진 건 물론 최후의 머리 또한 기습으로 베이며 그는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약함을 보여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심하게 아깝다는 평을 내렸죠. 니지무라 오쿠야스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주인공 히가시카타 조스케의 파트너입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조스케와 대적하는 빌런으로 등장했지만 처음 전투를 벌인 후에 그와 친구가 되며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는데요. 이런 그는 조조 세계관 전체를 통틀어봐도 상당히 강력한 스탠드를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단점 때문에 너무 약한 전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쿠야스의 스탠드인 더 핸드는 오른손을 휘두르면 공간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그 어떤 것이든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삭제된 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기 때문에 회복 능력을 가진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조차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삭제당한 부분은 곧바로 수복되는 특징이 있어 상대와 자신 사이의 공간을 삭제해 상대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거나 허공을 날아다니는 등 잘 활용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렇듯 더 핸드는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서 강력한 스탠드인 것은 물론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 전체를 봐도 강력한 스탠드이지만 사용자 본인의 단점 때문에 전적이 그다지 좋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오쿠야스가 지나치게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 전투 때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 듯이 말해 조스케에게 능력이 들키거나 공간이 수복된다는 특징을 역이용당해 자신이 수복한 공간으로 인해 날아온 화분을 맞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형을 죽인 원소와 싸울 때는 본인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적의 도발이 걸려들어 역으로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地下に電気のケーブルがあの野郎ここを俺に掘らせるためにおかげで蘇った
이렇듯 작중에서 무식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능력은 강한데 활용을 못하는 캐릭터라는 기믹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직접 전투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자주 출연을 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거나 최종 보스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조스케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활약을 하는 등 나름 비중은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약한 캐릭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다수 능력 자체는 사기인 게 분명하지만 능력자에게 있는 하자 때문에 전부 빛을 보지 못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의 능력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